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리 세시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목소리로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번에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릴리즈한 맥 모하비 OS에 대해서 어떤 점이 새롭게 바뀌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크 모드가 추가됐습니다. 환경 설정에 일반으로 들어오면 화면 모드라는 란이 있는데 여기서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라이트 모드가 적용된 상태고요. 다크 모드를 선택하면 이렇게 검은 화면으로 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다크 모드가 기존 버전에서도 원래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까지는 상단의 상태바 정도만 검게 바꾸는 그런 기능이었지만 이제는 이 환경 설정 영역과 더불어 메모장, 캘린더, 그리고 사파리 영역까지 이렇게 다크 모드가 적용된 상태로 조금 더 완벽해진 모습을 갖췄습니다. 여기에 강조 색상이라는 것도 추가됐는데요. 노란색이나 초록색을 선택하게 되면 메모장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드래그를 해보면 강조 표시 색상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점도 되게 새로워서 본인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되겠죠. 두 번째로는 다이나믹 데스크탑이 추가됐습니다. 다이나믹 데스크탑이 뭐냐면 PC를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 배경화면 모습도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낮 시간대의 사막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시간을 조금 바꿔보면 오후 10시로 시간을 바꾸니까 이렇게 어두운 모습으로 변했고 다시 낮 시간대로 바꾸면 이렇게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경화면만 보더라도 본인 시간대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되게 큰 기능은 아니지만 되게 재미있는 기능이네요. 세 번째로는 스택이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우클릭을 하면 스택 사용이라는 영역이 보이는데요. 스택 사용을 누르면 현재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동영상은 동영상대로, 또는 스크린샷은 스크린샷대로 이렇게 묶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스크린샷을 누르면 스크린샷이 쭉 나타나고 이미지는 이미지, 동영상은 동영상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징이 되면서 보이죠. 이 스택 그룹화 같은 경우 현재는 종류별로 설정이 되게끔 해놨는데 이걸 추가 1로 바꾼다거나 그러면 오늘, 이전 7일 이런 게 나타나죠. 태그별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서 바탕화면에 파일을 정말 많이 놓고 사용하는 분들은 특히 디자이너 분들에게 되게 꿀같은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크린샷 기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커맨드 쉬프트 숫자 5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에 캡처 영역과 화면 녹화 영역 그리고 각종 옵션 선택까지 새로워진 스크린샷 UI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선택한 윈도우 캡처 기능을 사용하면 이렇게 특정 영역만 캡처하는 게 가능해요. 메모장만 캡처를 하면 메모장 영역만 캡처된 모습이 보이죠? 캡처된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필기도 가능하고요. 마치 아이폰에서 캡처 후에 사용하는 것처럼 비슷한 사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 기록 역시 기존에는 퀵타임 플레이어를 사용해야 됐다면 단순히 스크린샷 영역에 화면 기록이 추가되면서 조금 더 쉽게 특정 화면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요. 또 이걸 누르면 영역별로 클립 편집을 할 수 있어서 필요한 영역만 저장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어져서 화면을 자주 따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도계 최신에 사용한 앱들이 표시되게끔 변했습니다. 이 왼쪽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고정시켜 놓은 건데 고정되지 않은 앱 중에 최근 사용한 앱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업이 되게끔 업데이트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넘버스 앱을 킨다 하면 이쪽에 넘버스가 나타나면서 최근 사용한 앱에 추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로 키노트도 실행해 볼게요. 키노트를 실행하니까 넘버스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키노트가 여기에 추가됐죠. 이게 기존에 아이패드를 사용하신 분이었다면 되게 익숙한 경험일 거예요. 특출나게 두드러지는 기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사용한 앱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더욱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인더의 보기 옵션 중에 하나로 갤러리 뷰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갤러리 뷰가 추가되면서 동영상은 동영상대로,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퀵뷰 형태가 나타나면서 선택된 파일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또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이미지 같은 경우 언제 찍었고 사이즈는 어느 정도며 프로파일이라든지 아니면
기기 모델, 렌즈, 조리개 값, 특정 툴로만 확인 가능했던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은 설정 영역에 미리 보기 옵션 표시에 들어가면 본인이 원하는 값을 선택해서 볼 수 있으니까 사진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특정 파일에 대해서 PDF 생성도 바로 가능해져서 PDF 파일로 많이 주고받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꿀같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7번째로는 앱스토어의 UI가 조금 변했습니다. 기존에는 상단에 각종 메뉴가 있고 하단에 앱 목록이 있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좌측에 각종 메뉴가 표시되면서 오른쪽에 각종 앱이 표시되는 형태로 변했습니다. 이것도 사용상에 크게 바뀐 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UI가 바뀌면서 이런 영역도 있죠. 조금 더 자세한 글을 본다든지 지금까지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화면이다 보니까 새로운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8번째로는 새로운 앱이 추가됐습니다. 홈, 주식, 음성 메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홈은 제가 이거를 실행시킬 수 있는 디바이스가 없다 보니까 넘어가고 주식을 살펴보면 제가 테스트로 몇 개 추가해 놨거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차트 확인이 가능하고 관련 뉴스도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로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라면 더 좋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겠지만 간략하게 확인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음성 메모 또한 아이폰에서 녹음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새로운 UI가 형성됐습니다. 9번째로는 컨티뉴이티 카메라 기능이 있습니다. 테스트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다큐멘트에 글자를 막 쓰다가 핸드폰으로 이미지를 촬영할 일이 있으면 우클릭을 해서 페어링된 디바이스의 사진 찍기 또는 도큐먼트 스캔을 눌러 볼게요. 먼저 사진 찍기를 누르면 사용하던 아이폰에서 바로 카메라 앱이 켜지면서 사진을 찍고 사용. 그러면 바로 이렇게 화면에 나타납니다. 지금 기본 메모장으로만 보여드렸는데요. 또 다른 테스트로 페이지스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우클릭을 눌러서 도큐먼트 스캔을 누르면 다시 카메라 앱이 실행되고 역시 테스트로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 저장 이런 식으로 바로 불러올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기능이고요. 원래대로라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에어드롭이나 카톡으로 이미지를 옮기고 붙여 넣는 형태로 사용을 해야 됐지만 바로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하거나 하는 기능이 추가되면서 평소에 이런 기능이 필요했던 분들에게는 상황에 따라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는 애플 계열 앱에서만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서 시도를 해봤는데 여기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서드파티 앱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항목이 아예 독립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이거 역시 특징이 큰 기능은 아니고 그냥 기존의 앱스토어나 이제 환경 설정을 통해 업데이트를 확인했다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업데이트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파리에서 탭상에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의 탭만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탭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이렇게 대표적인 아이콘이 나타나는 게 보이죠? 기존에는 텍스트만 있어서 어느 탭으로 갈지 텍스트를 기반으로 확인을 해야 됐는데 이제 아이콘이 추가되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글자는 읽기 더 힘들겠죠? 이럴 때 사용하면 되고요. 탭에서 웹사이트 아이콘 보기란을 선택함으로써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애플에서 정식 릴리즈한 모하비 OS에 대한 특징을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지금까지의 OS와 다르게 조금 더 이색적인 변화, 시도를 많이 한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르게 업데이트 하셔서 다양한 기능 직접 활용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하기 해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